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유시설을 폭파시키는 사건이 포착되며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안보 불안의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중동 지역에도 여전히 전운을 들이운 상태이고 중국과 대만의 불안한 평화와 갈등 상황은 동북아시아에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는 동북아시아 외교 정세 및 군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동북아 지역은 야생의 정글과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포린폴리시에서는 군사력에 대한 약육 강식이 세계 어느 곳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 속한 동북아시아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그 주변국은 날카로운 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군사무기 기술력을 필두로 육해공군의 군사력을 계속해 증강시켜 나가야 합니다. 탄탄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에 종속되어 생존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특히 이러한 약육 강식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국산 무기 없이 외국산 무기만을 구입하여 무기 종속국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며 약소국에서 벗어날 수 없어 종국에는 주변국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모든 무기 플랫폼 국산화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추가 생산 라인을 확장해내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생산 라인 확장은 단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게 인도될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89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가동률이 80% 절반 이상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300대 이외에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파스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10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태국과의 회담에서 수출용 KF-21 전투기 가격이 1050억 원 정도임을 밝혔는데요. KF-21 전투기 추가 발주로 그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에게 추가적으로 전투기가 인도됨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전투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 군사 전문 매체 내셔널 아블라피아에서는 KF-21 전투기 생산이 완벽히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가 퇴역하며 약 40년간 운용돼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 전투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KF-21 실전 배치와 맞물려 많은 노후화된 전투기체를 가진 국가들의 전투기 교체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세계 각국의 국방비가 빠르게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방사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 2030년을 기준 삼아 5에서 10년 전후를 보더라도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전투기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후화된 전투기들을 대체할 유일한 대체 모델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 전투기가 존재하겠지만 F-35 전투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F-35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은 불안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자국의 국방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특성상 더 이상 5세대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미래 전장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전투기는 KF-21 보라매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KF-21 전투기가 출시될 때쯤이면 미국산 F-35 전투기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KF-21 전투기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달리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7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몇 년 뒤에는 F-35 전투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 전투기를 살펴본다면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많은 미국산 무기들은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상정된 요구 조건을 보았을 때 가격은 명목상이며 결과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공군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제안받은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F-15K 한 대가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 KF-21 전투기 한 대 구매 비용보다 비싸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F-35 전투기의 추가적 결함과 천정부지로 뛰는 운영 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며 캐나다처럼 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F-35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하락하며 F-35 전투기의 양산 가격조차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당당히 판매했던 T-50과 FA-50 전투기 구매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해당 전투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을 주로 겨냥하여 생산량과 가격 운영 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대로 스펙이 완성될 시 시장 판매 잠재력은 500대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스스로 수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와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를 가진 국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원만함은 한국산 무기 구매의 큰 장점입니다. 이는 카탈로그에 허위 스펙을 기재하며 가격은 저렴하지만 전혀 실속 없고 미정부의 은근한 제재까지 감내해야 하는 중국산 무기와 확연히 비교됩니다. 또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에 적용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이란 2000분의 1인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미래형 전투기 조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기 조립 방식 중 가장 최신형의 스마트 팩토리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한국형 수송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립 방식은 디지털 형식으로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초정밀 시스템인 만큼 기존 사람이 해오던 방식과 달리 조립 공정기간이 2.5일로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분야 최고의 선두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력이 뛰어난지 몸소 실감시켜주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전 기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KF-21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구매 제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구매 제한을 해온 국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카타르, 한국처럼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스페인, T-50 운영에 만족한 태국과 필리핀, 한국 방산 무기의 최상의 만족도를 보인 유럽연합 중 한국산 전투기를 수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이어 가장 큰 무기 시장 고객인 중동 국가들과 테자스 사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인도 공군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와의 협의점을 찾기 위해 완전한 수출 계약 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현재로서도 높은 기대감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입니다. 중동 국가는 무기의 국적과 상관없이 물량을 늘리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며 단순한 물량 늘리기에 무기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석유 자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을 진행해낸다면 KF-21 전투기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웹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통 시험 등을 진행하며 가상 전투기가 비행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며 최첨단 메인 컨트롤을 포함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가 있었는데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과 동아시아 공격권을 똑같이 스캔한 장면이 나와 대한민국의 응축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대한민국 공군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 공군은 국방부 KF-21 전투기 생산 라인 관리회의에서 총 400대의 KF-21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놀라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외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극찬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FC-31 전투기의 상황은 어려운데요. 사실 FC-31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은 곱게 보지 않던 이들이 많았던 기종입니다. FC-31 전투기는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항업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중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은 J-20 전투기와는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때문에 일찍이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는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전투기 동체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전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의 관심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사태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결국 FC-31 똥아주를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 전투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에 부딪혀 기형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개발을 진행한 덕분에 2021년에 겨우 시제기가 나온 FC-31 전투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출혈도 심각하기에 어떻게든 우수한 기체라는 홍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기체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오히려 중국과 비교되는 행보를 걷는 한국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느낀 중국은 다급하게 FC-31 전투기의 우수함을 홍보하며 KF-21 전투기를 깎아내렸지만 전 세계인들은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지켜보며 결국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하던 비교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치켜세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그저 성능에 신경 쓰며 전투기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제 한국이 강대한 전력을 갖춰나가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은 독립적인 무기 개발로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